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iOS 14 그리고 iPadOS 14 나오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저는 아이폰 SE를 올려봤는데 카카오톡 이런 거 튕기긴 하지만 그냥 아이폰도 올려도 되고 언제든지 또 내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11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같이 올려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홈 화면에서 왼쪽에 돌리시면 이렇게 위젯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 홈 화면에다가 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없앨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홈 화면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는데 iOS에서는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홈 화면을 좀 마음대로 꾸미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기본 앱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파파고라든지 네이버 지도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걸 좀 먼저 해준 것 같은데 서드파티 앱들도 이런 식으로 위젯을 추가하는 기능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위젯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큰 네모난 모양, 긴 모양, 작은 네모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에어팟 케이스, 에어팟 그냥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위젯의 배터리도 다 같이 이렇게 보이죠. 홈 화면 편집하는 이게 지글지글 짜글짜글 하는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걸 한 번 더 눌러주면은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 있는 앱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하면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러면은 전체 페이지에서 이게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홈 화면 편집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앱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앱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얘가 나름대로 자기가 부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앱들을 묶어줘요. 이거는 앱스토어 등록 기준으로 묶어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된 앱들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 앱으로 바로 가는데 작게 표시된 앱을 이렇게 바로 넘겨주면은 이 앱 보관함 같은 서랍 안에 어떤 앱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따로 이렇게 앱을 이렇게 스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홈 화면 안에다 편집을 많이 해놨었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자주 쓰는 앱은 꺼내놓고 자주 쓰지 않는 앱은 이렇게 뭐 유틸리티, 뭐 소셜, 생산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만들어 놓는 그 분류대로 얘가 알아서 그냥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앱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앱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앱 정리를 완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거든요. 앱 서랍을 쓰게 되면은 자기가 쓰는 것만 겉으로 꺼내놓으면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홈 화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게 이 설정에 들어가요.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면요. 이 터치에서 뒷면 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뒷면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중 탭, 삼중 탭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중 탭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스크린샷 이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중 탭 같은 경우에는 뭐 홈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스크린샷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홈으로 돌아오고요. 전면뿐 아니고 후면을 탭하는 걸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중 탭해서 스크린샷을 하거나 이런 기능은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가 있는 폰에서만 되고 이런 식으로 홈 버튼이 있는 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IP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PIP가 원래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앱에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파리 앱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봐요. 보다가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끄면은 이게 이렇게 PIP 기능이 되더라고요. 작게, 중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바뀔 수 있고 이거는 뭐 화면 어디에나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가렸다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따가 잠깐 가렸다가 보여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설정으로 가시면 여기에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유지를 켜놓고 찍은 거고요. 유지를 끄고 찍으면 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쓸 때 여기 초록색 불이 켜져요. 이번에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내 카메라에 어떤 악성 코드가 심어져가지고 얘가 나를 도청하거나 도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카메라를 쓰고 있으면 뭐 전면, 후면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초록 색깔 불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드파티 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앱에서든 내 카메라 정보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 불이 생겨요. 그리고 마이크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마이크를 사용할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주황색 불이 생깁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구나, 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앱에 해당되는 보안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올 때 자, 이렇게 됩니다. 팝업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앱을 보거나 다른 정보를 보는데 뭐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전화를 거절을 하고 나서야 내가 하던 일을 마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냥 전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씹을 수 있는 거죠. 뭐 얼굴에 액세서리라든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리뷰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쓴 이런 미모티콘도 새로이 생겼습니다. 저는 차키를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이 카키 기능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이게 아이메시지로만 보낼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이걸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모델은 다음 달에 출시되는 2021 BMW 5 시리즈고요. 제가 BMW 5 시리즈를 시승하지 않는 이상 이 기능은 사실상 사용을 해볼 수가 없는 기능일 것 같아요. 시동만 걸 수 있게 하고 스테레오 조정하고 가속 제한하고 내가 QR코드를 보낼 때 권한을 다 다르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츰 여러 차종으로 확대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차는 이게 되는 걸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이패드에서 굉장히 새로운 거는 저는 스크리블이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크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크롬이 검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검색창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네이버 여기 메인 화면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해서 검색에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부터는 스위트 뭐 이런 거 치면은 자, 이렇게 검색이 글씨로 바뀌어가지고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써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자, 이렇게 글씨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쓰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same 손글씨가 이렇게 변환이 잘 되죠. 뭐 있을까? B-Day 파티 이런 거 쓰면은 네, 이렇게 잘 손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예쁜 하트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 별을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럼 이렇게 예쁜 별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요. 네모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모 하고 있으면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위젯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앱 서랍 같은 게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기본 앱들에서 사이드바가 추가된 게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진 앱 같은 데서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꺼지는데요. 애플 이거 빨리 고쳐내라, 이거 꺼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만족 사항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이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벌써 지금 3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어떤 게 불편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리포트를 자,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것도 다른 베타 사용자들을 위한 빠른 개선을 위한 방법이니까 지금 막 말을 더듬죠. 네, 빠른 개선을 위한 방법이니까 이 피드백도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라서 카톡창에 들어가면 튀기도 하고 카카오뱅크도 좀 오류가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진 않고 제 기계만의 문제인 것 같은데 포토피커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앱에서 사진 선택이 안 되는 그런 오류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베타가 조금 더 개선된 다음이나 아니면 정식 버전이 오픈된 다음부터 사용하시길 권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더 재밌겠다 하고 봐주시는 걸로 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또 좋은 리뷰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